교시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2일 기사 네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홍문관 부제학의 명숭 등이 상소하기를 말을 듣고 간함을 받아들임은 인주의 미덕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공자는 대순을 일컫기를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다 하였고 이유는 성탕을 일컫기를 간함에 따르고 어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두 성인의 미덕은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반드시 이로써 일컫는 것은 어찌 말을 살피고 간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군의 훌륭한 도가 되고 성왕의 미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세 인주는 스스로의 위세로서 사람을 부하고 귀하게 하며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며 사람을 가난하고 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명의 간쟁하는 신하가 있어 지론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생각하기를 저의 부귀와 생사와 비천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다고 여겨 보기를 겸모와 초계와 같이 할 뿐 아니고 한갓 그 말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경솔하게 여긴다고 하며 강직한 것을 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따라서 견책을 더합니다. 대저 인주는 그 큼이 하늘과 같고 그 높음이 신과 같으며 그 위엄이 뇌정과 같으니 비록 가령 온화한 얼굴로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바른 안색으로 굽히지 않으면서 임금의 노여움을 사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더구나 강변하여 그 의논을 꺾고 거듭 노여워하여서 그 위엄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근자의 신등이 도승의 일을 가지고 제3 예감을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어리석은 말이 천청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비록 연수하나 지위는 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삼가의 예지를 받들고 스스로의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리건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신의 분수는 위로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짝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의로서 말하면 한 몸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인군은 백성에게 반드시 자기의 높음을 돌보지 않고 선함을 아래에서 취하며 신하는 인군에게 반드시 자기의 낮음을 돌보지 않고 말을 위에 다하니 어찌 그 지위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가 순 임금을 경계하기를 단주의 거만함과 같이 게으르게 놀기를 좋아하지 마소서 하였고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기를 상왕수가 미란한과 같이 과도한 음주 행위를 마소서 하였습니다. 대순의 거룩함으로 어찌 게으르게 논의는 일이 있겠으며 성왕의 현명함으로 어찌 과도하게 엄주할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모두 그가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이치가 없음을 알 것이며 우 주공의 거룩함으로 감히 이런 말을 한 것이 어찌 대순의 위를 가볍게 여김이며 성왕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까? 대저 인신으로서 그 인군을 경계하는 자는 이와 같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총명과 예제의 자질을 가지시고 지피하여 맞이하는 학문을 더하셨으니 크게 할 바는 가 있는 성군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저기 하신 처음에 간신을 포상하시고 바른 말을 맞아들이셨는데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니 신등은 결망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3대 1의 당나라 태종의 무용으로 화란을 평정하고 문교로 태평을 이룬 것처럼 성함이 없었으니 그 성한 공렬과 훌륭한 공후는 지극하다고 이를만 하나 친히 기사하면 손복가가 간하고 궁시를 연건하면 장현소가 간하고 형옥을 잘못하면 대주가 간하였습니다. 이 몇몇의 신하가 어찌 감히 태종의 큰 덕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태종이 창납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막힌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정관지치가 후세의 탁월한 소위입니다. 애석할 만한 것은 정관지치가 정관에 그치고 3대의 성함에 견질 수가 없었으니 어찌 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처음에는 부지런하였다가 끝에는 게을러져서 그러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간함을 따르시는 뜻이 이제 또한 태만하실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극이 듣건대 그늘의 중의 무리가 학궁에 몰려들어 유생을 수색하여 대낮에 큰 길 가운데서 공연이 심하게 굴고서 조금도 그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이단을 진실로 숭신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도성의 문이 한번 열리면 이단의 치성함이 갑자기 이에 이르고 후일의 해로움을 말로 닿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불수한 몸으로 경악에서 대죄하여 무릇 품고 있는 바를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한 바가 만일 혹 이치에 합당하면 귀에 거슬렸다 하여 끓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체납하소서 하니 상소문의 말미에 어서로 이르기를 교만하고 사치하면 편안하고 부유한 나머지 생기고 기강은 방종하는 날에 패하게 되니 내가 이 말을 보고는 깊이 규복하였다. 도승 때문에 이 옥사를 이루었으니 그 실상을 알지 못하겠으나 경들의 규관은 내 병통을 바로 맞추었다 하였다. 규복은 남에게서 온 서신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령 15년 2월 12일 기사 5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강군의 줄기 철주하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강군은 신천인이니 젊어서 활 쏘고 말타기를 익혀 뽑혀서 내금위에 속하였다가 태경 임신년에 세조를 따라 북경에 갔었다. 계유년에 세조가 정난하자 강군이 참여하여 공이 있어 추충 정랑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갑술년에 절충 장군에 올랐다. 을해내 첨지 중추 원사로 옮기고 병자년에 가선대부 동지 중추 원사에 올랐다. 신천군에 봉해졌다. 천순 기묘년에 충청도 병마 절도사가 되어 나가니 안마를 내려주고 조정안의 재상에게 명하여 교회에서 전별하게 하고 주악을 내려주어 종회함이 특이하였다. 경진년에 가정대부에 더하고 성화병술년에 자헌대부에 올랐다. 무자년에 예종께서 남이를 주살하고 추충정랑 이때 공신에 책봉하고 경인년에 전라도 절도사가 되어 나갔다. 신묘년에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가보년에 영안남도 병마 절도사가 되어 외방으로 나갔다. 당시에 전 절도사 민효원이 재물을 부정하게 탐내어 공사간에 쇠잔한 패단이 많은 것을 강군이 부임하면서 대범하게 아래 사람을 제어하여 패정을 개혁하기에 힘쓰니 백성이 힘입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였다. 병신년에 다시 신천군에 봉하여지고 신축년에 지중추 부사에 천전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는 74세이다. 시호는 공양이라 삼갓의 일을 살해하여 위를 받드는 것이 공이고 갑주를 입고 공로가 있음이 양이다. 강고는 사람들이 침정하고 강직하여 관직에 있을 때에는 청렴으로서 하고 사람을 접대할 때는 공경으로서 하였으며 임금을 받드는 데 부지런하여 늙을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0일 기사 6번째 기사 예금부에 전지하여 하명에 부처한 우찬을 방면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3일 경호 첫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도주 도진 등원지구 비전주 정평 우진 탄정 소필홍 상송포 나구야 능등수 뇌영 보천사 주지 원우이 대마주 태수 종정국 월정수 종성홍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었다. 선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3일 경호 두번째 기사 종종국의 특송 직선이 하직하니 그 답서에 이르기를 서신이 이르러 강기를 함을 갖추어 확인하였으니 기쁘다. 지난한 바 예물은 삼가 잘 받았으며 토위인 정포 13피 면포 7피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영수하기 바란다. 황금과 동초를 매매하는 일은 알린 대로 할 것이며 나머지는 진중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3일 경호 세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이연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주역 대축 외에 이르기를 동우지국이라 하였고 또 주역 국외에 이르기를 이시부척촉이라고 하였으니
처음에 삼가지 아니하고 그 끝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유수를 돈독히 높이시고 학교를 정비하여 밝히시고서도 오히려 이단의 번짐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시고 무릇 중의 집이 도승에 있는 것은 다 철거하게 하셨으니 승인의 도첩이 없는 자는 다 군에게 편입하여 그의 정도가 크게 행해지고 사특한 것이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의 원각사의 중들이 부처가 돌아 앉았다고 속여 말하여 백성들이 듣는 바를 미혹시키자 도승인의 사녀가 미연히 분주하게 추창하였으니 이단이 다시 성하는 조짐이 이미 여기에 싹 텄습니다. 이제 또 궁궐을 수선한다 하여 중의 무리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도첩의 발급을 허락한 것이 무려 수천 명이나 되니 신도는 이단이 점점 뻗어가는 조짐이 또 여기에서 싹틀까 두렵습니다. 전하의 고명한 성지로서 그 불씨에 오른 것 같으면서 그릇된 것을 진실로 이미 통조하셨을 것이며 또 신등도 또한 전하께서 불교를 숭봉하지 않으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 승인의 우매한 무리가 전하의 이와 같은 일을 들을 익히 보고는 망령되게 전하께서 우리 불교를 숭봉하시니 우리가 비록 뜻을 방종하게 하고 행실을 방자하게 하여 방언을 법하여도 반드시 저죄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고서 바로 작은 흔담과 작은 분노로서 떼지의 학교 안에 들어가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서 문을 밀치고 창을 부수었으며 애우사고서 치고 묶어서 큰 길 가운데 몰아내고는 내수사로 돌아가도록 협박하여 억지로 공초하는 말을 취하였으니 신은 이단의 성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장차 막을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국가에서 법사를 설치하면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제 이 중의 무리가 여러 법사에 위임하지 않고 내수사에 전담시킨 것은 법사가 공평하지 않았을까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에 믿는 것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를 버려두고 죽이지 않으면 전조의 대고를 침범한 조짐이 장차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것을 일찍이 분별하시고 엄미한 데서 살피시어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그 나머지를 경계하시면 유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추국하는데 그대들은 감히 죽이려고 하니 이것은 그대들이 임금을 기만하여 모욕하고 조종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며 자신이 있으면 알고 임금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묻기를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학국은 자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이단의 무리가 유생을 해하려고 함부로 들어가기를 거리낌없이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유생들이 분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갑자기 중을 죽이고자 하는 이것은 지나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이 유생을 구타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유생이 인군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어찌 죄가 없겠는가 하고 명하 이윤등 19인을 일금부에 해부하였는데 골문 밖에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우지곡은 주역대축 외의 육사의 효사로서 송아지에게 곡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뿔에다가 잡아맨 황목을 장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길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이시부척촉은 주역국계 초6의 효사인데 이약한 돼지가 뛰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말인데 이는 소인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군자를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조짐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방언은 나라의 법이다. 성주시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4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안진생 등이 와서 아뢰기를 승도는 법으로 여염에 출입하는 것도 부당한데 더구나 무리를 지어 학궁에 돌입하여 유생을 묶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전고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유생들의 항소는 옳지 못함이 되지 않는데 명하여 하옥하게 하였으니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죄가 있는 자는 그 시비를 분별하여 죄가 비록
죽는 데 이르더라도 반드시 의정부 6조 대감과 더불어 의논해서 모두 죽일만 하다고 한 뒤에야 단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 승인과 유승은 단지 서로 다투고 구타하였을 뿐이다. 만약 승인의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면 유생의 말이 옳겠으나 이제 바야흐로 추국하는데 갑자기 죽이고자 하니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있음을 알고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금부에 회부하였다. 그대들은 법사의 관원인데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죽이려고 하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6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양순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유승이 상소 때문에 개욕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어 말하는 바는 알지 못하나 다만 유승의 말은 반드시 한 놈의 사사로움이 아닐 것이니 비록 혹 맞지 않더라도 또한 포용하심이 마땅합니다. 외관에서 만약 유승이 상소하였다가 옥에 갇힌 것을 들으면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니 사차에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승조실록 163권 승조 15년 2월 14일 신내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전원 김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자의 부역한 중에게 도첩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일을 가지고 제차 천총을 번독하였더니 어수로 이르기를 경들의 규관은 내 병을 바로 맞추었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의 말에 지극히 천루하고 체납하시기에 부족하였으나 성훈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등이 삼가 유음을 기다린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가부의 말씀이 없으시니 신등은 극이 미혹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아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행하기가 오직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만이겠지만 알았으면 마땅히 고쳐서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허물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신등의 말이 옳다고 하시었으니 마땅히 즉시 들어서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환호를 내리시어 중의 무리를 파하여 보내소서. 또 어제 유생을 하옥하였으나 조신으로 언사가 맞지 않아도 오히려 또한 이를 너그럽게 용납하는데 더구나 관간한 소자가 한갓 불교를 백척한 것만 알고 조장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관간한 말을 죄주면 이단을 억제하고 유수를 승상하는 뜻이 아니니 그 덕에 누구됨이 작지 않습니다. 예전 세종조의 유생이 불도를 물리치기를 항소하면서 양나라 무제가 대승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을 인용하기에 이르렀어도 세종께서 또한 죄주지 않았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등의 친척 또한 개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하여 말하지 않으면 어찌 임금을 섬기는데 숨김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힘껏 떠들어 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환호는 칙명을 말한다. 관간은 뜻하는 바는 그나 행함이 없어 소홀하고 거칩니다. 조장은 국가의 헌장이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6월 1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이오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연어에 목욕하고 정하에 함령하여 성현의 글을 읽고 제왕의 도를 밝히는 것은 사특함을 막고 정성스러움을 보존하여 인군을 극진히 모으시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며 지나지 않을 뿐이며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유아를 존상하고 백가의 무리를 물리치어 오전의 하르침을 돈독히 하는 소위 또한 정도를 보자 하며 국맥을 부지하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옹이하여 우리 국가를 보상하는 것은 진실로 신등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중의 무리가 우리 풍하의 권원을 어지럽히는데도 앉아서 보기만 하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아서 성언을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대저 학교는 인륜을 밝히는 소위이고 조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승인이 떼지어 학궁에 들어와 유생을 치고 급박한 것은 유도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힌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탄하는 바가 없고 우리 조정을 능멸한 것이니 죄는 진실로 죽이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적 위나라 임금이 천하의 사문을 다 죽였는데 강목의
집필하기까지 하였으니 신등의 망령된 뜻으로는 당시의 천하의 승도가 어찌 대벽을 함께 범한 자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자가 관여하였으며 천하만세의 뜻을 흔쾌히 한 것은 진실로 혹세 무민한 죄가 충분히 그러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등은 뇌정의 위험은 최절하지 않음이 없고 만균의 누름은 미멸하지 않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구고하게 다시 천청을 번독하는 소인은 진실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도를 보위하는 마음 때문이며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윤등 19인이 조옥에 계류되었음은 신등도 진실로 전하께서 신의 무리에게 후하게 하고 유생에게 박하게 하심이 아닌 줄 알며 이는 반드시 상소하여 아랜 말이 마침 천일을 거스린 소치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사람은 집집마다 효유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전하께서 참으로 석실을 믿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겠습니까? 예전에 한나라 고제가 관인한 큰 도량으로 착함을 따르기를 둥근 것을 굴리는 것과 같이 하였으나 소홀하게 한번 꾸짖은 일로서 그 덕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이래로 유생의 중을 탄핵함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등은 천년 뒤에 이로 인하여 전하를 의논할까 두렵습니다. 당하는 천리이며 인군의 문은 구중이니 말로 뜻을 다할 수 없고 상소문으로도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분격하는 뜻도 진실로 일일이 진달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신등이 이윤등 19인과 처음부터 함께 상소하였으니 그 침석에 편안할 수가 있겠으며 제 옥을 면하였다 하여 다행하게 여기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에게 하명하여 함께 옥에 가두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옥에 나아가고자 하면 무슨 일이냐 하였다. 이호등이 아뢰기를 전일 상교에 이르시기를 어찌 나로 하여금 갑자기 무고한 일을 죽게 하려 하느냐고 하셨는데 신등의 뜻도 이와 같지 않은 까닭으로 옥에 나아가 인군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기를 초계와 같이 하려고 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함이 옳겠느냐 하였다. 이호등이 아뢰기를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때린 것은 죄가 사죄에 이르지 않음을 신등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의 무리가 떼지어 학궁 안으로 들어와 유생을 묶었으니 이것은 조정을 경홀히 여긴 것이며 조정을 경홀히 여긴 죄가 어찌 죽는 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승인의 죄를 정하며 만약 경중을 잃었다면 그대들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나 이제 바야흐로 추국하는 데에도 요탁하여 말함이 옳겠는가? 또 그대들의 말이 정의왕후에게 미쳤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한 이호등이 말하기를 신등이 감히 선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의 뜻으로는 신불하는 조짐이 그때에 싹트서 오늘날에 흘렀다고 여긴 까닭으로 문자 사이에 미친 것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단을 물리치는 것은 옳으나 생살하는 고난은 인군이 주장하는데 그대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하였다. 이호등이 아뢰기를 이단은 유도를 해롭게 하니 신등은 그 근본을 끊으려 하였을 뿐이고 감히 생살하는 고난에 참여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근본을 끊고자 하며 이제 비록 한 중을 죽이더라도 양종 원각사의 중을 어찌 다 죽일 수 있겠느냐. 옛적에 위나라 임금이 천하의 사문을 다 죽였는데도 이제까지 건절시키지 못하였음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였다. 이호등이 아뢰기를 유도와 이단은 스스로 성세함이 있어 저것이 성하면 이것이 쇠하는 것은 이치의 필연적인 것이니 만약 한 사람을 징치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면 그 무리는 치장할 수 없으며 유도는 저주로 성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는 옳으나 당시로서 보면 누가 성하고 누가 쇠하였느냐 하였다. 이호등이 아뢰기를 현재는 유도가 극성한 까닭으로 유생이 항소하여 천의를 번독합니다마는 이단의 조짐이 있는 까닭으로 끊고자 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조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가 도로 앉았다는 일을 가리켜서 조짐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부처가 스스로 도로 앉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를 옮긴 것이니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대비께서도 의심하셨다.
그러나 죄주지 못한 것은 그때가 매우 더웠으므로 만약 형장을 가하면서 시몬은 반드시 운명할 자가 있는 까닭으로 대비의 하교를 받들어 내버려 둔 것이다 하였다. 이 오등이 아뢰기를 이제 중의 무리가 조정을 능욕하였으니 이는 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송나라의 호전이 상소하기를 진의 손거는 참 할만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호전이 어찌 생사의 고난을 자기한테 옮기려 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 없는 사람을 감히 죽이려 하면 어째쓰이냐 장차 그대들을 옥에내려 국문하겠다 하였다. 이 오등이 아뢰기를 신등 이와 같이 하는 소인은 이단의 뿌리를 건절시켜 유도를 보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홍문관의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유생 등이 광망한 것은 논할 것이 못된다고 말하고는 도리어 나를 그러다고 하였다. 이제 이 중의 무리가 학궁에 몰려들어 유생을 구타하였으니 내가 만약에 갑자기 명하여 죽인다면 그대들은 나를 옳다고 생각하겠느냐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느냐 하자 김헌이 대답하기를 유생과 중이 서로 다투 모두 하옥되었으므로 성균관생이 분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상소하였는데 명하여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외관에서 듣는 자가 반드시 서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전하께서 이 당을 전승하고 유도를 저해한다고 여길 것이니 신등은 성덕에 크게 누가들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유악의 근신이니 언사하는 사이에 비록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오히려 혹 용서할 만하나 이제 바야흐로 중을 국문하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유생들이 갑자기 죽이고자 하니 그 죄가 큰데 용납하여 사면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김헌 등이 아뢰기를 격절한 말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주우는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였고 호전은 진회를 참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장우와 진회는 모두 당국의 대신인데도 주운과 호전이 갑자기 죽이기를 청하였으니 아마도 지나친 것 같았으나 후세에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고난이 언사하는 자에게 옮겨졌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생의 말이 비록 과중하였더라도 청컨대 관대하게 용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우 진회는 모두 간신이다. 이제 만약 간신이 조정에 있다면 칼로 참하기를 청하더라도 내가 어찌 검하겠는가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유생이 참올한 죄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자 김헌 등이 아뢰기를 유생이 조장을 알지 못하여 언사가 비록 혹 착오되었더라도 진실로 포용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연어는 천지주화의 묘용을 말한다. 청아는 인재를 교육하는 일이다. 최절은 꺾이고 부러집니다. 규는 1규는 30건이다. 미멸어 문드러져서 멸합니다. 조옥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죄인을 심문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그 옥사를 말한다. 채옥은 체포되어 갇힙니다. 요탁은 먼 곳에서 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치장은 부엉이가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형세가 굳세고 거침없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14일 신미 5번째 기사 사무대사 노공필 등이 와사르기를 대저 은사를 상서하는 사람은 그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용서하여야 합니다. 또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또한 따라서 가두었으니 이와 같으면 누가 감히 위험을 범하면서 말을 다 하겠습니까? 신은 언로가 이로부터 막힐까 염려됩니다. 더구나 이 유생들은 조장을 알지 못하는 관간한 선비들이니 마땅히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마소서 하고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도 와서 아뢰기를 유생과 중이 서로 다툰 것은 신등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알지 못하나 유생으로서 상소한 자를 갑자기 명하여 가두게 하였으니 신등은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의 무리가 유생을 구타하고 결박한 일은 이제 바야흐로 국문하에 그 시비를 판결하고 있으며 의정부 6조 대간에서도 말하는 자가 없는 것은 결정을 본 뒤에 의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생이 먼저 국정을 결단하였으니 그 죄가 작겠느냐. 지난번에 부처가 돌아앉았다는 일로 인하여 유생과 중이 오랫동안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고 옥에 갇혀있자 정의왕후께서 나에게 하교하시기를 지금은 더위가 심하니 오래 계류시킬 수가 없다고 하시었다. 자전의 하교가 이와 같은 까닭으로 방면하였는데 유생 등이 한 번 축원하여 선후께서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배척하여서 그러다고 의논하였으니 내가 매우 통탄한다. 대저
자제가 곁에 있으면 감히 그 부형과 과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유생이 선후 당시에 지나간 일을 주하여 의논함이 옳겠는가? 유생의 뜻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이 하더라도 부형과 종당이 조정에 가득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니 내가 어찌 죄를 입겠느냐고 생각한 것이겠지만 이 어찌 정실이 없겠느냐. 그런 까닭으로 가두었으니 비록 사관이 이를 쓰더라도 내 어찌 혐의하겠느냐 하였다. 노공필이 아뢰기를 대저 인군이 안색을 온화하게 하면서 용서하여도 신하는 오히려 천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위험으로서 진노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또 유생의 말에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중의 무리가 학궁에 들어와 유생을 구타한 것은 청구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유생이 분격하여 발언하여 비록 중도를 지나쳤더라도 죄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유생과 중이 때리고 다툰 일은 이제 추국하여 옳고 그름을 분변하지도 않았는데 성균관 유생이 상소하여 승인을 죽여 도시에서 장대에 매달라고 청하였다. 대저 무죄는 내가 마땅히 과단하여 의정부 6조 대관과 같이 의논한 뒤에 시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생들이 한갓 자기만 있음을 알고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여 먼저 국정을 논단하고 위복의 권한을 잡으려 하며 또 부처가 도로 앉았다는 일을 가지고 한 분 추곤하여 정희왕후를 배척하였으니 대저 남의 자식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헐뜯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죄 주려고 하나 다만 경이하게 처치할 수 없어 경등과 의논하려고 한다 하였다. 영의정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유생이 어찌 정실이 있겠습니까마는 추국하여 조율한 뒤에 단죄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유생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그 마음은 불교를 물리치려고 하였을 뿐이다. 죄 줄 수 없으니 모두 방면하라 하였다. 한 분 추고는 분한 마음을 품고 원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성주시로 163권 성중 15년 2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소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스 종정국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 혹은 정가문조 등원 직간 월정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었다. 선조시로 163권 성종 15년 2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외중추 평국충 등 5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시로 163권 성종 15년 2월 1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이 앞서 전 현감 이윤검의 처 손씨는 집이 청도군에 있었고 이 윤검은 서울에 있었는데 그의 처와 종 금산이 사통했다는 것을 듣고는 돌아가 힐책하자 처가 말하기를 금산이 나를 위협하기를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이 집에 불을 지러 나를 죽이겠다고 하여 내가 부득이 따랐습니다 하니 이 윤검이 휴서를 만들어 기별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손씨의 아비 손금이 개가시켜서 사위를 맞았더니 이 윤금의 어미가 관하에 호소하기를 내 아들이 그 처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그 아비가 개가시켰으니 청컨대 취죄하소서 하므로 관찰사가 이를 국문화의 의옥으로서 아래고 형조에서 의옥으로서 논하여 내버려 두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르러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사족의 부녀가 종과 서로 간통한 것은 강상의 관계가 있으며 또 의심할 만한 데가 있으니 다시 추국하여 엄하게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도운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연필상 2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손씨가 종과 간통한 것은 풍속의 관계가 있으니 마땅히 끝까지 분변하여 취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문의 어두운 밤에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유래에 이르기를 간통하는 현장에서 고액한 것이 아니면 논한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다만 이 윤검이 그 아내의 추행을 듣고 기별한 것은 마땅하나 어미에게 고하지 않고서 버려 그가 알지 못하게 하여 소장을 내는데 이르렀으니 모자의 사이에 어찌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까? 해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취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명하여 버려두게 하였다. 승정원의 쌀의 길을
이제 추안을 보건대 종과 간통한 형제기 나타난 것 같지 않으며 이 용검이 기별한 연후도 의심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간통한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죄가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윤검이 까닭없이 아내를 버린 것이니 또한 죄줄만 합니다. 신등은 둘 다 내버려두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간통한 현장에서 잡아들인 바가 아니니 비록 끝까지 추문하더라도 정상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또 이 윤검이 그 처의 주한 행실을 들었으면 어찌 버리지 않겠느냐. 아울러 내버려 두라 하였다. 휴수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이혼장이다. 성중시로 163권 성중 15년 2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중시로 163권 성중 15년 2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개천군 손수가 병으로 경주에 퇴거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사직하였다. 명하여 영동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공신의 적장도 오히려 녹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친공신이겠습니까? 태종조의 친공신 마천목이 곡성현에 퇴거하였으니 그때의 채직 여부를 상고하여 시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63권 성중 15년 2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량대하 살마 3주 태수 입국 비전주 상송포 앞타 원영 하송포 산성태수 원길 신정 능등수 원덕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석견주 등원 주포 주학은 장감 화겸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 대마주 태스 종정국, 호군 정가 문조 등원 직가,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와 토일을 바쳤다. 성조시로 163권 성조 15년 2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홍주의 정병 이수생이 가정의 구수를 감함으로써 사변을 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 이계문을 모살하려고 이계문이 소변 보는 것을 엿보았다가 몽둥이로 허협을 5, 6차례 때렸으나 이계문이 그래도 죽지 않으니 또 몽둥이로 후관을 찔렀다. 일이 발가되자 이 수생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온 가족은 평안도의 매우 먼 변방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이 계문은 그 어미에게 주었는데 이 계문의 어미는 이 수생이 일찍이 내친 까닭으로 정속을 면하였다. 성조시로 163권 성중 15년 2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후의 사례기를 장헌부사 최형손이 김수동을 불법한 문서를 적발한 데 걸려 몰래 의생 이무지 등으로 하여금 투취하도록 한 죄와 이무지 등이 최형손의 명령을 듣고 그 말대로 문서를 절취한 죄는 관문서를 훔친 율에 따라 장 100대에 자자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그 문서는 복명관이 장차 계달하려고 침방해 둔 것인데 최형손이 그 죄를 모면하고자 남으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하였으니 위의 율로서 조율함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실본 공문을 요취한 율에 비겨서 참대시에 처하되 상복하여 시행하고 이무지는 수종하였으니 한대급을 감하여 장 100대 유 3천리에 차는 것이 마땅합니다니 명하여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해 윤필상 이극배 서거정 허종 한칠의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최형선의 죄는 그 정상을 미루어 보면 중전으로 처치함이 마땅하나 다만 그 절취하였던 문서는 진실로 실본 공문이 아닌데 비율하여 사형에 차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으니 본율에 의하여 논단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형순의 불법한 문서를 김수동이 취하여 침방에 두었으면 이것은 이미 계달한 문서이다. 내 생각에는 사헌부에서 조율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재상들의 의논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최형순의 생사는 내가 결단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재상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최영손은 심술이 지극히 간교하여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중에서 스스로 쓰는 문서이고 오전에 올리는 실본 공문의 예와 같지 않으니 사형은 너무 무겁습니다.
정률이 없는데도 비율하여 차치하면 적당하지 못한 듯하기 때문에 신등의 애논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율을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투취는 절취이다. 요취는 실봉 공문을 딴 사람이 중도의 역에 앞질러 나가서 받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0일에 무인 첫 번째 기사 행부사가 김유가 상서하기여 말하기를 제 어미가 중풍에 걸려 모든 약의 효염이 없으니 청컨대 누구 원을 내려주소서 하니 명하여 40헌을 내려주게 하였다. 누구 원은 약명이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사민 도순 찰사 노사신 전라도 관찰사 이웃은 경상도 관찰사 하난에게 유시하기를 근자의 충청도 홍주의 정병 이수생이 사변을 면하려고 꾀하여 인정을 감하고자 그의 아들 이계문을 때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행히도 죽지 않고 몰래 인가에 숨어 있었다. 그 집에서 즉시 관에 고소하여 핵실나자 이 스승에게 가축 자복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놀랐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저 이수생이라는 자는 방헌을 경물하였을 뿐 아니라 천륜을 무너뜨렸으니 잔인하고 그리낌이 없음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다. 이리 강상에 관계되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장 100대에 차하고 전가를 매우 먼 변방고을의 노비로 영속시켰으며 그 아들 이계문은 그 어미에게 주어 그 삶을 온전하게 하였다. 무식하고 박행한 무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요? 내가 매우 염려하니 그러므로는 이 수생이 범한 바와 같은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이 수생을 과단한 데 따르고 그 인리에게서 알고서도 고하지 않는 자 또한 중론함이 마땅하니 경들은 이의 뜻을 가지고 민간에 효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신이 졸하여 그의 함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이제 대비 전에 있는 까닭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예문을 상고하건대 회장하는 예가 있어 내가 행하려고 하니 이제 대전을 수괴하여 참가해서 기록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우승지 권건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일이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지를 상고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예전에 위징이 졸하여 백관이 화장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상전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지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빈 홍상이 상소하기를 옛 제왕이 관직을 나누어 설치할 때 대대로 증손함이 있었는데 그 뜻은 명망으로서 명하고 기국으로서 분별하여 서로 문란하지 않도록 한데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국초 이래로 의빈 부의 명호가 한결같지 않아 혹은 이성 제군부라 이끌고 혹은 부마부라고 일컬었으며 그 직위는 향관을 호칭으로 삼아 군이라고 일컬었다가 뒤에 군을 고치어 위로 하여서 내려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조 병술년 사이에 관제를 개혁하여 비로소 의빈 승빈의 칭호를 두어 이 평상식 낭리를 부르는 호칭을 따라 모의빈 모승빈이라 하여 그 성호를 아울러 일컬었습니다. 그 성을 아울러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빈의 호는 하나이지만 의빈이 된 자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니 만약 장래에 의빈, 승빈이 된 자가 많게 되면 그 가운데 성이 같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성을 아울러 부르더라도 혼돈될 것입니다. 신등은 그게 생각하는데 관제 내에 장원서 장원, 사포서 사포, 사축서 사축 등과 같은 칭호를 또한 의빈부 의빈의 호와 다름이 없습니다. 대저 장원서 등의
관은 육품의 소아문이고 의빈부는 정일품의 아문인데 육품의 관호와 서로 섞이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일원이니 비록 장원이라고 일컬더라도 본래 의빈 면능과 동일한 호는 아닙니다. 위로 3060경으로부터 아래로 제사의 소국에 이르기까지 관호와 직함 또한 다르니 그 성을 겸하여서 그 직함을 부르기는 이가 있지 않은데 의빈부에서만 성으로 직함을 일컬으므로 다른데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에도 적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등은 외람되게 폐부 지말레에 의탁하여 벼슬이 높고 녹봉도 후하니 어찌 감히 다름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비록 관호를 고친다 하더라도 신등에게는 보태거나 줄어드는 것이 있지 않으며 관호도 옛날과 같고 녹봉도 더하지 않는다며 국가에도 휴손됨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듣건대 이제 대전을 교정하여 무릇 법제에 조금이라도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한결같이 모두 쇄신한다고 한 까닭으로 감히 하이를 진달합니다. 빌건대 구제를 따라서 분별하면 그 관직의 명호에도 뒤섞이지 않고 이런 의거함이 있으니 옛 제왕이 관직을 나누어 설치하여 명망으로 명한 뜻에 매우 합당하게 하소사였다. 감교청에 회부하니 감교청에 싸리기를 조정조로부터 부마를 혹군이라 일컬고 혹은 위라 일컬었어 대전을 상정할 때 의빈, 승빈 등의 이름으로 정하였으니 만약 한때에 부마의 성이 같은 자가 있으면 진실로 상사할 말한 바와 같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직과 같지 않으니 대전을 상정할 때 반드시 상세하게 의논할 것이지 지금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 장교하기를 부마를 군이라 일컫는 것은 어느 때 비롯되었느냐 그것을 상고해서 아래라. 또 내 생각에는 동성자가 많으면 일컬기가 실로 어려울 듯하다. 상산대로 따르는 것이 무방한 줄로 안다 하였다. 감교청의 사례기를 태종조로부터 세종 중년까지는 군이라 일컬고 세종 말년으로부터 대전을 상정하기 이전까지는 위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이품 이상이라면 비록 군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하나 대전 내에 부빈, 천빈 등의 칭호가 실려 있는데 이것도 사품 아울러 군으로서 일컬을 수는 없으며 또한 벼슬 안에 별칭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품 이상은 군이라 일컬고 부빈, 천빈은 종친의 모부수의 예의에 의함이었다 하겠는가. 다시 감교청에 문의하라 하였다. 폐부 지말은 지친의 말단을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6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조사가 먼저 통사를 보내어 문견 사목을 아뢰기를 김흥이 가인 선물을 시켜 하정을 보내고 인하여 김흥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여러 태감과 같이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변론한 것은 바로 내간에서 기묘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며 조정의 소관이 아닌데 더구나 이제 한시가 이미 서거하였고 정태감도 죽었으니 비록 바치지 않더라도 누가 장차 묻겠으며 또 바치는 물목이 칙서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곧 정태감의 소위이니 일일이 갖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곡청이 와서 말하기를 전일에 한찬이 가지고 온 완호 짐으로 황제께서 보시고 기뻐하기를 바친 물건이 지극히 정교하니 조선에도 이렇게 공교한 장인이 있으면 가상한 일이다 하고 다시 은 500냥을 하사하며 전과 같이 제조해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에 정승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 홍응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등이 전일에 잘못 의심하였는데 이제 사목을 보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패단이 모두 정동의 소위임을 알았으니 통심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동의 족친이 이전에 입었던 언택을 감하여 내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선은 아뢰기를 갑자기 감출하면 불가하니 점차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하정은 사신이 사관에 도착하면 주식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완호짐으로 완구를 말한다. 장난감.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득근대 귀인 권씨가 안암사를 국도의 비보라 하여 상상께 중창하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또 유사에게 명하여 민전으로 양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하의 지성지명으로서 이단의 사악함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찌 복전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 그 청함을 옳다 하셨겠습니까? 전하의 뜻은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니 비록 이와 같이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생각하셨겠지만은 신등은 유악에
가까이 모시며 진실로 성심의 10,000분의 1이 남아 살피었습니다. 사방의 넓고 많은 백성은 많은데 어찌 연유를 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전하께서 진심으로 부처를 좋아한다 하여 전하를 위하여 사찰을 걸린 파는 자가 있을 것이며 전하를 위하여 탑을 연근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석시의 공덕 지설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성덕에 누구를 끼치고 풍속을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려에 비보하는 요술은 도가 있는 군단의 이끌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인데 어찌 다시 성조에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권씨의 청을 마땅히 엄한 말씀으로서 책망하여 싹을 엄하게 끊으심이 옳았는데도 전하께서는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민전을 취하여 주시었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스스로 연근하신과 다름이 없으므로 비록 진심으로 부처를 좋아하신다고 이러더라도 또한 지나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저 민전은 민생의 의식의 밑바탕인데 어찌 백성의 의식의 밑천을 빼앗아서 쓸모없는 사사를 연관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행동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기록한 것이 본받지 못할 것이면 후손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원컨대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차자를 보니 가소롭다. 예터에 중창한다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어찌 아남사만 불과하다는 것이냐? 또 예터 안을 경작하여 개간한 지 겨우 3, 4년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돌려준 것이 무슨 해가 있느냐 하였다. 갈수록 불교로 성신하구나.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손수녀를 숭정대부 행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행 대호군 이계전이 졸기 이계전의 자는 경보이고 성주인이니 정통 정묘년에 등재하여 처음으로 성균 직하게 부임되고 여러 번 천전하여 박사에 이르렀다. 성균관 주부 사원부 감찰 형조 호조 예조 삼조의 주하랑 예조 정랑 의정부 검상 사인 예문관 직제학 사원부 집이 세자 보독을 역임하고 천순 계민년에 승정은 좌부 승지에 올랐으며 갑신년에 가선대부 공조 참판에 올랐다가 형조 참판 수 개성부 유수에 전임되고 경기 관찰사에 입회되었다. 2조 참판에 전임되어 병으로 사직하니 대호군을 제배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죽었으며 나이 71세이다. 시후를 내려 공희라고 하였으니 이를 삼가하고 위를 받드는 것이 공이고 소심하여 두려워하고 끓임이 희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계절은 소심하고 외기하여 이를 임하에는 번거롭지 않았다. 그러나 성품과 도량이 편협하고 급하여 집안을 다스리며 용렬하고 번수하였으며 또 종족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정은 민효정이 와서 아뢰기를 거기 듣건대 아남사를 증창하고 또 부군의 민전을 빼앗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너져 헐린 지가 오래되어 백성들이 기경하여 전지를 만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민전을 빼앗아 사찰을 영조하면 사체에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터에 중창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다. 이제 백성들이 예터를 도둑질을 하여 경작하였으니 비록 이를 빼앗더라도 무방하다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예터에 중창하면 비록 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일일이 중창할 필요는 없으며 또 이제는 무너져서 흘린 지가 오래되었으니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다고 말하면 불가합니다. 더구나 사찰을 연근하는 것은 국가에 관계되지 않으니 청컨대 성령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법을 봉행하는 관리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부당하다. 예터에 중창하면 이미 법전 대전에 실려있는 까닭으로 중창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연호하였을 뿐이다. 내가 어찌 하교한 것이겠느냐 하였다. 민효정이 다시 아뢰기를 대전의 뜻은 바로 새로이 영조함을 검지하려는 것입니다. 사찰을 연근하면 본래 나라에 무익한데 이제 또 백성의 전지를 빼앗는다면 어찌 백성의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권귀인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민효정이 다시 아뢰기를 권귀인이 만약 상간에 사사를 영조한다면 그만이시지만 지금은 성상의 말씀으로 백성이 경작하는 전지를 빼앗아 하였으니 어찌 크게 나라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무릇 일은 비록 나라에 유익하더라도 만약 백성에게 해로우면 하는 것이 불가한데 더구나 이같이 백성에게 해롭고 나라에 무익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의 일도 많으니 이와 같이 기묘하지 않은 일은 모름지기 와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미인 효증이 반복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리 아이가 많이 성중에 비우하여 사대부의 가솔이 모두 이를 싫어하니 오부로 하여금 부마다 부자로 사는 평민의 5집을 골라 혹 자원하는 대로 비우할 곳을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구중의 아내도 양육할 수가 있는데 꼭 민간에서 자라게 하고 부호를 찾아 모으니 그 폐단이 없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경영사 경련사 정창손이 낭청을 보내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홍문관 부교리 김은기를 충청도 도사로 삼았는데 김은기는 이수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도사는 누구인들 할 수 없겠습니까? 마는 경련은 중요한 일이니 이 사람을 외직에 서임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안암사의 중창이 불가하다는 말을 가지고 위로 천청을 번독하였더니 중사가 전하기를 그대들이 자자를 보니 가소롭다 하셨는데 신등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나 중사가 잘못 전한 데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만약 예지에서 나왔다면 신등은 거기 미혹됩니다. 전하께서 신들의 말을 취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신 까닭으로 도외시야에 내버려 두시고 웃음거리의 자료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결망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정도를 승신하시고 이단을 배척하시어 축수제와 같은 것은 비록 조정의 고사인데도 파하셨으므로 온 나라의 신민이 전하께서 사특하지 않는데 복을 구하신다는 미덕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어찌 이제 권씨가 임금을 위하여 창건한 것으로 인하여 사찰의 영건을 윤호하실 줄을 헤아렸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축수제를 파하시고 이제 사찰의 영건을 허락하셨으니 어찌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권씨가 승상을 위하여 사찰을 창건한다는 것은 전하의 복전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저 복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저들이 어찌 인주의 복을 알겠습니까? 대개 지치가 극진하면 천지가 청령하고 1월이 정명하며 시국이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곡이 홍부하며 백성에게 요사함이 없고 일용의 음식이 풍요로우며 사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합하여 봉황과 지초의 모든 복된 물건들이 모두 이르지 아니함이 없는데 무엇이 인주의 복보다 큼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알지 못하나 부처를 섬겨서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공이 무일의 글을 지어 성왕을 경계하며 말하기를 옛날 언나라 왕 중종이 국운을 누리는 데에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지나친 안락을 취하지 않았었다 하고 고종은 국운을 누리는 데에는 대소인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원망함이 없었다 하였으며 조갑이 국운을 누리는 데는 서민을 잘 보호하고 은혜롭게 하여 환과까지도 없이 내기지 않았다 하고 문왕이 국운을 누리는 데는 소민을 생각하고 환과를 은혜롭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음이 없어 영년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나 부처를 섬겨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라 문제가 조칙하기를 사관의 충리는 모두 짐의 몸에 복이 돌아오게 하고 백성에게는 관여되지 않으니 이것은 나의 부덕함을 중하게 함이다 하고 그 사관으로 하여금 비는 바가 없게 하였으니 그 백성을 사랑하는 성심은 비록 1000년 후에라도 되게 생각할 만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취하여 본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의 전지를 빼앗아 사찰을 창건하고 한 몸을 위하여 복을 구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예터의 중수함은 대전에 실려 있다고 하시었으나 신등은 삼가 살펴보건대 대전에 이르기를 무릇 사사는 신창을 허락하지 말라. 오직 예터에 중수하는 것은 양종에 알리어 본조에 보고하여서 계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창건함을 허락하지 말라고 이른 것은 그 건주와 굴혈을 끊어서 인군도 없고 아비도 없는 무리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할 수 없게 하고자 함이고 그 계문하라고 한 것은 윗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참작하게 하고자 함이며 예터에 중수한다는 것은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갑자기 허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 법에 의하여 신등의 말을 거절하십니까? 정전을 납부하고 도첩을 주는 것이
법인데 이제 영순으로 인하여 하늘의 누구로서 반전도 수납하지 않고 영원히 도승이 된 자가 몇 천 명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경선 안에서 승리로 여염에 유숙하는 자는 논지하는 법인데 이제 중의 무리가 권리양 때문도 아니고 부모를 뵙는 일 때문도 아니면서 부역을 빙자하여 거리에 1000명 또는 100명으로 무리를 지어 어깨를 맞대고 소미를 붙잡고 행행할 뿐 아니라 또 머물러 묵어도 한 사람이라도 금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주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반드시 모두 대전을 준수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창건하는 데 있었으마는 대전을 원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조정이 개창한 이래 대대로 각기 법전이 있어 원전이라 하고 속전이라 하며 대전의 금과 옥조는 때에 따라 마땅하게 제정하여 지극한 이치에 합당하도록 힘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만약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 이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변통하는 도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대전을 교감하고 개정한 것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니 법을 마땅히 먼저 혁파하여야지 그 법에 의거함은 불가합니다. 전하께서는 또 화교하시기를 본래 민전이 아니고 절터를 침범하여 경작하였으니 비록 빼앗아서 주더라도 가하다고 하셨으나 신등이 또 대전을 살펴보건대 이르기를 무릇 전택을 소송한 자는 5년을 지났으면 송사를 창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경작하여 전지가 된 것은 5년의 거짓뿐만이 아니고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바탕이 모두 여기에서 판비되는데 이제 군시가 청한 것으로 인하여 5년의 법을 폐지하고 백성이 살아가는 생업을 빼앗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터에 중수하는 것이 대전에 실렸다고 하여 무릇 사사의 예터는 가부를 불문하고 다 중창을 허락한다면 신등은 미혹됨이 점점 더 심합니다. 대개 삼국 고려의 저음에는 사사를 연건함에 끝이 있지 않았으나 유기와 폐지는 백성이 모두 개간하여 고조, 증조의 세업이 되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남사의 예를 원용하여 청하기를 모조는 바로 예전의 모사이니 원컨대 성상을 위하여 중창하게 하소서 하면 전하께서 또한 일일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문이 한번 열리면 만류에는 크게 침범되어 금년에 한절을 중창하고 명년에 한절을 중창하고 또 명년에 또 한절을 중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맞이 아니하여 예틀을 다 복구하면 백성 가운데 직업을 잃는 자가 장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조정께서 백년토록 휴양하시고 생활하게 하시어 한폭 고복하게 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면 이 어찌 성도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화교하시기를 3,4인이 그곳에 경작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3,4인을 적다고 하여서 빼앗는 것입니까? 대저 천하는 본래 백성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니 천하가 크다 하고 한 백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철에 덥고 비가 오면 소민은 오만과 탄식을 하고 겨울에 심한 추위가 와도 또한 오만과 한탄을 합니다. 서민은 지극히 어리석어 덥고 비가 오거나 심한 추위가 와도 또한 원망과 탄식을 하는데 하루 아침에 살아가는 생업을 잃고 한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전자의 신등으로 하여금 역대로 불도를 물지는 상소가 내전에 들어온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니 대개 전하의 처음 마음은 조석으로 보시고 살피어서 감개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부역의 소와 고정의 서와 손초의 주문과 한유의 표문은 모두 전하의 중언이며 경론입니다. 천하의 중언이며 경론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겠으나 좌우에 두고서도 보고 살피십니까? 보시고는 캐캐 묵은 말이며 썩은 논설이라고 생각하시어 손을 휘두르며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등의 말은 공연한 웃음거리의 자료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건자의 유생이 불도를 물리치면 견책하여 거두시면서 큰 중에게 병이 있으면 의원을 보내셔 위문하시며 사람에게 명하여 불경을 베끼게 할 경우에는 말미를 주어서 보내고 역승이 영선을 하면 도첩을 주어서 중위되게 하시며 성상을 위하여 저를 창간하며 전지를 빼앗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고서도 전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도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것은 많은 개를 몰아서 숲속에 나아가게 하면서 이르기를 나는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그물을 잡고 강호에 넣으면서 이르기를 나는 고기잡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인신의 책무이며 가나는 말을 물의 흐름과 같이 다루는 것이 인주의 미덕이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어설의 승정원에 내리기를
내가 홍문관의 소를 보건대 매우 지나친 문장으로 나를 헐뜯었는데 비록 내가 너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뜻을 다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니 내가 인게나에 말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윽고 선정전에 나아가 홍문관원을 불러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그대들이 불도를 좋아한다고 여김을 어째서인가. 아남사의 중창한 귀인 권씨의 상언을 따랐을 뿐이며 예터에 중창하는 것은 대전의 법인데 어찌 권씨에게만 이를 검해야 하겠느냐. 불시의 허탄하고 망령되면 내가 환히 아는 것인데 내가 어찌 부처를 섬겨서 복을 구하려고 하였겠느냐. 다만 사사의 예터를 백성이 몰래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다면 법으로 절해 주는 것이 마땅하되 민전을 빼앗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대들은 경악에서 시종하는 신하로서 오히려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외방의 신하로서 어찌 다시 이를 아는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명숭이 아뢰기를 신등이 건미를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전하께서 불교를 숭신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권씨의 청으로 인하여 민전을 빼앗아 준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심을 알겠습니까? 이제 만약 이 절을 연건하시기를 허락하시면 옛날의 절터가 잠은 많으니 백성들이 잠차 벌떼처럼 일어나 살 것이므로 조짐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직제학 안침은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사찰을 새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권원이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성상의 하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경상 안에서 절터가 있으니 만약 예터에 중창하기를 청한다면 전하께서는 그것을 다 따르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은 온 나라에 행하는 것이니 만약에 준행하지 못한다면 이 법 한들 어디에 쓰겠느냐. 또 소 가운데 사역하는 중에 도첩을 주는 일을 말한 것은 전일에 여러 번 내 뜻을 유시하였으니 이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중의 무리가 어찌 지금 비로소 머리를 깎은 자이겠느냐. 그리고 의원을 보내 문병한 일은 양전께서 하교하기를 학조가 병으로 고생하니 의원으로 하여금 지찰하게 하고자 한다 하신 까닭으로 내가 감히 어기지 못했을 뿐이다. 이 중은 세조와 정의왕후께서 평소 중하게 대우한 자이니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비록 개나 말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국가에서 활인서를 설치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는데 역사하는 중을 총괄하여 감독하는 중이 병들어 장차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불경을 베낀 일은 본래 양전께서 명한 것이니 내가 감히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그대들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였다. 이 명숭이 말하기를 대비의 명을 전하께서 의당 따르심이 오르나 권씨가 청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권씨가 성상을 위하여 저를 창건하고자 하매 전하께서 그대로 따르시고 민전을 빼앗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성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전자의 전하께서는 도첩이 없는 승인은 일체 충군하라고 명하시어 경산의 사찰이 날로 공허하였으므로 중에 서로 경하하였습니다. 이제 이 중에게 도첩을 준 뒤로 승도가 날로 승하고 따라서 머리를 깎는 자가 무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염에 출입하면서 혹 머물러 묵는 자도 있으니 신은 불법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의 상언이 비록 임금을 위한다고 일컬었더라도 나는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내가 어찌 복을 구하도록 하였겠느냐. 중의 무리가 영조를 빙자하여 성중에 유숙하는 것도 내가 하교하겠느냐. 또 가수롭다고 말한 것은 어찌 내가 그대들의 말에 웃지 않겠느냐. 아남사를 중창함은 내 소위가 아닌데 그대들이 내가 한다고 말한 까닭으로 내가 가스롭다고 말한 것이다. 또 소의 우배 창언을 인용하였으니 내가 그대들의 말을 절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잘못되었으나 비록 절하려고 하더라도 마땅히 어느 곳에다 절하겠느냐. 군신은 마땅히 서로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인군이 신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하가 인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국사는 날로 잘못될 것이니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승지 등을 돌아보고 묻기를 예태의 중창함은 내전의 법이 아니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예태에 중수하는 것은 양종이 알리어 해사에 보고하여 계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명숭이 말하기를 대전에 비록 있더라도 이제 마땅히 감교하여 개정함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명숭이 제3 논계하였으나 임금이 물러나도록 명하고 상냥하기를 세 차례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유생을 구타한 중은 지극히 간악하다. 처음에는 내가 유생이 학궁에 있으면서 어찌 중들에게 묶이는 바가 되었을까 의심하였는데 지금 추안을 보니 그날 학궁에 있었던 유생이 매우 적어 중들이 난입하여 머리를 휘어잡고 때린 것이 명확하다.
조짐을 하라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장차 엄하게 징치하겠다 하니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이는 중이 백주의 대도에서 유생의 머리를 휘어잡고 때리면서 구박하며 다니기를 그리 낌없이 하였으니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